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8월 2일 화요일이고 오후 5시 2분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3,250만원을 찍고 며칠 계속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사실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요정도 올려친 거에 비해서 요정도 조정은 충분히 아직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사실 이런 그림 올린 거를 다 내리는 그림도 사실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추세가 완전하게 이제 상방으로 틀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하려면은 이 상방에서 내려올 때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 올라간 거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를 지지해주고 고점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도 절반 정도 올려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려친 거의 절반짜리 대략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3,040만원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3천만원 이탈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이런 식으로 좀 재차 고점 돌파가 나오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다음 금리 인상이 9월 20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한 번은 좀 더 이제 보여줄 여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이번 주 주봉이 완성될 또 멀었기 때문에 이 주봉도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지만 만약에 양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1, 2, 3, 4, 5주 연속 양봉, 그리고 몸통이 얇은 양봉으로 마감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몸통 굵은 양봉이 땅 하나 나오면서 이번 상승의 피날레를 좀 찍어주는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한번 그레이트 랠리가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거시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이 권력 서열 넘버 3 낸시 펠로시,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일단 1일부터 아시아 순방을 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대만에 가는 걸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또 이제 난리를 치고 있죠. 자, 그래서 2일에 대만을 방문해서 타이페이에서 하루 동안 체류를 하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군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도 살짝 빠지고 있죠. 뭐 아직 크게는 안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좀 크게 빠졌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하락세,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다 이제 파란불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한 건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떤 상당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을 좀 침공을 하면서 상당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시진핑의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만 대만에서는 이제 중국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만을 조금 지정학적인 굉장히 이제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이 대만을 중국에 쉽사리 넘겨줘서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굉장한 반도체 회사 TSMC까지 대만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먹게 된다면은 중국의 힘이 더 한층 강해지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한 모습이 약하다, 이런 비판에 시달리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이 안전하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긴장감이 조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과거에도 이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이 존재를 했었죠. 1955년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에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미국이 항공모함 2대를 보내면서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했다가 그냥 이제 끝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미국하고 중국이 양국이 대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지금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시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으로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는 사실 조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서도 쉽사리 뭔가를 군사적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도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까지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5일 연속 음봉 마감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1, 2, 3, 4, 5, 6, 7음봉, 여기서 1, 2, 3, 4, 5음봉이죠. 여기서 1, 2, 3, 4, 5, 6, 7음봉이고, 여기서 1, 2, 3, 4, 5음봉이다. 7575의 법칙이 나오는데, 자, 7개 음봉 때리고
5개 양봉이죠. 5양봉 나오고 5개 음봉 나오고 7개 양봉 나오고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제 2개 양봉, 그 다음에 5개 음봉인데 그만큼 요번 상승 파동 자체가 빠르고 강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특히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힘이 약했고, 비트 기준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고를 조금 더 뛰어넘어주는 급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는 조금 못 갔고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려면은 역시나 일봉상으로 양봉이 떠줘야 되겠다. 충분히 내려온 지점에서 일봉상으로 양봉이 떠줬을 때 다시 한번 7개에서 5개 정도의 양봉을 그리면서 여긴 2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1, 2, 3, 4, 5, 6, 7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의 상승세, 그 다음에 5일간의 상승세, 일주일간의 상승세, 그 다음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또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전제 조건은 일단 일봉상으로 양봉이 좀 떠줘야 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 딱 만약에 내일 오늘까지 음봉 마감 쳐줬다가 내일 양봉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점을 잡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더 세밀하게 쪼개보면 일봉을 쪼개면은 12시간봉이 되죠. 반으로 쪼개면 이 12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시간봉으로 양봉 뜨는 것도 계속 흘러내리다가 양봉 이렇게 떠주는 것도 바닥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2시간봉으로는 양봉이 출현했을 때 우리가 조금 다시 저점 잡기가 들어가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구간에서 펌핑 울질 때 알트코인들로 그래도 수익 챙겨놓을 건 다 챙겨놓은 상황이고, 내려가면 다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어차피 또 박앤세일 들어가는 거고, 박앤세일 들어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박앤세일 하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여기 라인이라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이 이제 22K거든요 22K.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봐서는 그냥 22K 찍고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관점이 조금 확률이 있어 보이죠. 아직까지도 추세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 좀 줬다가 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찐반의 조건은 바닥 찍으면서 그냥 한 번에 좀 그 위로 가줄 때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구나, 요렇게 아래 꼬리 심하게 달면서 거래량 좀 붙어주면서 이렇게 팡 튕겨져 올라가면서 직전에 전고까지 단기적으로 넘겨줬을 때 우리가 이거 찐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거래량이나 내려찍기 이후에 V자로 쳐올리는 무빙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을 때의 폭을 생각을 하면은 14%, 15%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최고점 대비해서 14%에서 15% 정도 빠진다고 했을 때는 약 한 21K 정도까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터치하러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22를 깨고 살짝 내렸다가 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요 초록색 이평선, 바로 100일 이평선이죠. 이 100일 이평선에 지금 터치를 어느 정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 100일 이평선에 여기는 이제 크게 좀 뚫고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온 거고, 여기 100일 이평선 터치하고 올라왔죠. 그럼 지금 추세로 봤을 때도 여기 100일 이평선과 이 음봉이 탁 터치를 하는 구간, 이렇게 따져봐도 22K가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22K까지는 좀 떨굴 수가 있다. 그리고 22K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 지점으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담아볼 만한 구역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도 조금 반등의 기미는 살짝 안 보이고 있고,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일 이평을 터치를 했습니다. 워낙 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100일 이평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100일 이평 닫고 올렸다가 여기도 이제 100일 이평선 지금 닿았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는데, 비트가 못 가면은 이더리움도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소 12시간봉으로 양봉 떠줘야 된다. 양봉이 떠줘야 돼. 12시간 봉으로. 이런 식으로 떠주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요 다음 12시간 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뜬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가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거는 도지코인인데 도지도 조금 내려가고 있고, 근데 어차피 도지는 사실 올라간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부터 살짝 종목을 조금씩 발을 담가 보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다. 어차피 우리가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에서 바닥 잡기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난도 좀 더 확실하게 바닥 찍고 추세 올라갈 때 좀 높은 가격에 잡더라도 이런 곳에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살 발을 담가 보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바닥 찍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양봉 떴을 때 12시간 봉 양봉이라든지 일봉으로 양봉이 떴을 때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비트가 눌리고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더 내려오면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5일 내리고 7일 내리고, 그럼 이제 최소 여기도 음봉이 5개 정도는 떠줘야,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겠다, 그 정도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쪽까지는 조금 바닥 잡히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8월 10일 수요일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저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요게 또 발표하고 나서 8월 10일까지 빌빌대면서 눌리다가 발표하면서 또 떡상이 나오는 이런 그림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눌림 구간이고, 일단 이 눌림의 끝을 우리가 조금 간파해서 바닥 잡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거나 저희는 수익을 사실 굉장히, 오늘 아침에도 크로노스가 떡상이 터지면서, 크로노스도 저희가 다 들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크로노스 여기 보시면은, 야, 이분 보시면은 매도를 233원에 했습니다. 233원에. 크로노스가 오늘 아침에 거의 249원까지 이렇게 치솟으면서 피레침 하나 꽂고 내려왔는데, 크로노스 저희가 이제 이렇게 7월 20날 정확하게 오후 12시 50분에 179원에 다 들여가지고 목표가 200원 이상 다 잡아드렸는데, 오늘 펌핑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잡아드리고 눌렸다가 튕겨 올라져 가면서 전구 뚫으면서 한번 제대로 이제 피날레 빔을 쏘고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목표가에 다 걸어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런 데 사놓게 되면은 요런 구간 그냥 다 목표가 걸어놓고 찍고 이제 내려오면 좀 팔릴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거를 대응이 안 돼요. 매도를 안 걸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그냥 걸어두시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도 온톨로지 가스까지 드렸습니다. 오후 9시 50분 어제 저녁 8월 1일을 밤에 온톨로지 580원에 드려가지고 595원, 요때 쭉 이제 올라가는 추세 보고 여기서 이제 잡아드렸고, 바로 찍어주면서 595원에 사가지고 608원까지 찍고 내려와서, 일단은 1차 물량이 좀 팔렸고, 어차피 이것도 그냥 들고 있으면은 사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조정받다가 한번 여기 800원 찍고 내려오는 무빙, 이런 거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소액은 좀 들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시빅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빅도 저희가 207원에 잡아드렸어요. 207원에 잡아드렸는데 227원까지 펌핑이 나와주면서 바로 매도가 되고, 사실 요것도 뭐 요정도 펌핑 주고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좀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 소액은 더 들고 가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칠리주도 떡상이 나왔죠. 칠리주도 계속 요 며칠 영상에서 이거 가야 된다, 갈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부근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칠리주도 떡상이 터졌고, 세타 토큰도 잘 올라갔죠. 세타 토큰도 1635원에 요때 1600원대 추천 들어가지고 2200원까지 목표를 이제 잡았었는데, 목표를 좀 낮췄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2200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목표를 좀 낮춰가지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다 추천을 저점대에서 드려서 1950원까지 일단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타도 2095원까지 상승이 쭉 잘 나와줬기 때문에 요것도 다 팔렸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다 팔렸다. 어쨌거나 정확하게 고점 부근에서 다 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다시 사야죠. 이것도 제대로 아직 안 터졌다. 이거는 세타도 떨어지면은 다시 사야 됩니다. 이거 물론 이때처럼 좀 깊숙하게 이런 식으로 눌릴 수도 있고, 좀 눌리는 척 하다가 그냥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눌리는 척 하다가 그냥 다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비트가 빠지는데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럼 이러면은 얘는 지금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1905원에 매수해가지고 그냥 여기 1840 손절 라인을 잡고 버팅기다 보면은 갈 놈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안 갈 놈이면 빠진다. 단기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은 일봉상의 흐름을 또 봐야 되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크게 딛고 올린 자리까지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또 1600원 보고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대응을 저희가 좀 다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휴먼스케이프도 잘 올라갔죠. 휴먼스케이프도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급등이 바로바로 좀 터지기 때문에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실현했다. 13% 33만원.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휴먼스케이프도 쭉 잘 올라가서 팔고, 이것도 좀 더 내려오면은 조금씩 다시 조금씩 모아 가야죠. 이것도 요 정도 올리고 사실 좀 끝날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좀 힘을 이번에 좀 크게 받으면서 쏴줬고, 마지막에 이제 잡코인들까지, 잡코인들도 이제 한 사이클 다 돌 거다라고 좀 말씀을 다 드렸었죠. 스토리지, 휴먼스케이프까지,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 이런 것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크로노스 개떡상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코인에 대한 이제 매수 지점이라든지 매도 지점을 정확하게 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 비트가 바닥이 잡혔을 때 알트도 같이 바닥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 수목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파동 때 제대로 안 쐈던 코인, 대표적으로 이제 도지 코인이라든지 보시면은 지금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도지,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세타도 좀 살짝 힘은 줬지만 이제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보라, 샌드박스, 코스모스 이런 것도 눌리면은 살만합니다. 이거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안 올라간 코인들, 저점에서 좀 진입을 살살 해볼 만한 그런 코인들을 최저점 부근에서 다시 좀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내볼 계획이기 때문에 동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요 분석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비트나 이더나 반등은 성공했지만 온체인 거래 수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힘이 좀 약하다는 거죠.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잘 올라왔지만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해 보인다. 뭐 그거는 사실 차트만 봐도 나오는 사실이죠. 지금 눌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반면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3주 연속 지금 양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이더리움의 강세 요인 중 하나는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체된 거래소 유출물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소 내 암호화폐 물량이 감소할수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7월에 약 3만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어쨌거나 4주 연속으로 양봉을 쳐주고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도 여기서 바닥을 딱 찍고 최고점, 요번에 찍은 최고점 1784달러를 찍고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박스의 중단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놓고 떨어진 거의 절반 자리를 지금 일단 왔습니다. 절반 자리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사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요런 게 가장 조금 나이스한 방향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올라가기가 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게 편하지,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방을 봐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절반 자리 좀 지켜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추진력을 얻어주는 게 좋다. 만약에 절반 자리 이탈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쭉 그어지는 이 상승 추세 라인까지 딱 터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 라인을 터치를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저점까지 또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가격대로도 만약에 이제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제 한 1,500달러 정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보는데, 이더리움도 슬슬 조금 이제는 바닥이 조금 잡혀갈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의 무빙을 좀 지켜보면은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건 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비트코인 강세장은 2024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왜냐면 2024년이 비트코인 반감기이기 때문이죠. 반감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블록당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너무 낮다, 공정 가치는 약 3만 달러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죠. 좋은 얘기를 했는데 2024년이 반감기면은 2023년부터는 펌핑이 나와주게 돼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떨어진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끌다가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힘이 없었고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모건 크릭 같은 경우에도 3만 달러를 얘기했지만 지금 3만 달러까지 가려면은 최소 여기서 이제 수직 낙하했던 자리, 요 자리까지 회복을 좀 해줘야 이게 비트코인의 그래도 적정 가격이다라는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죠. 이 정도는 가지고 좀 내려왔다가 내년에 이제 펌핑 한번 심하게 준다든지, 그 정도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12시간 봉으로 좀 양봉이 좀 떠줘야 바닥 확인이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비트 흐름에 맞춰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쏘면 팔아라. 쏘면 팔아야죠. 수익이 났을 때 챙겨야지, 수익이 났을 때 더 봐야지. 그러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노스도 시총이 그래도 4.8조짜리인데도 이런 무빙을 보여주는 걸 보면은, 어쨌거나 수익 났을 때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싹 다 이런 거 단타로도 다 지금 챙겨 놓은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또 비트가 빠져주면은 또 어차피 더 사면 되기 때문에 빠져도 그만이고, 빠져도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니까 안 빠지고 올라가면 더 좋고, 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잡기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또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다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크로노스, 펀디엑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체인링크, 1인치, 밀크, 세타 토큰, 카바, 던 프로토콜, 야 77만원 축하드립니다. 던 프로토콜도 다 잡아드렸었죠. 잡고 펌핑 나올 수 있다라고. 시빅도 다 잡아드렸었고, 시빅도 수익이고 다 수익입니다. 시빅, STP도 펌핑이 잘 나왔고, 스팀, 펀디엑스, 디센트럴랜드도 단타로 기가 막히게 먹고 나왔죠. 그래서 어차피 이 파동, 이 비트 파동에 맞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런 사이클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좀 대만이 사실 중국에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대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반도체 강국이고, 중국과는 또 완전히 별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만 국민들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무력을 앞세워서 조직폭력배가 하듯이, 야 그런 식으로 러시아 푸틴이 하듯이, 시진핑이도 생긴 게 굉장히 탐욕스럽게 생기긴 했지만은,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금지죠. 트위터도 안 돼, 유튜브도 안 돼, 구글도 안 돼, 다 안 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안 되고. 그런 폐쇄적인 나라는 빨리 좀 방침을 바꿔야 더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쇄국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안으로만 다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의 연장에만 눈이 멀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만에서는 절대 우크라이나 같은 참담한 그런 인명 피해라든지 그런 게 1차적으로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냉전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냥 들어갔듯이 그런 식의 접근은 아마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아까도 멤버십방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키디데스 함정, 그러니까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기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위협해 올 때 굉장한 이제 긴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중국 이거 계속 치고 올라오네, 이거 한 대 치겠는데, 요런 긴장감을 이제 미국은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견제를 하고 미국을 경쟁 상대로서 라이벌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힘이 좀 딸리는 상황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사실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대만이라는 하나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시진핑도 지금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이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이 지배했던 이런 패권 시대가 끝나는 변곡점에서 중국이 러시아랑 손을 잡고 초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하면서 신냉전 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준비 중이다. 또 이런 얘기까지를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이런 국제 정세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도 10월에 당대회가 있고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만약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잘 하고 잘 끝나고 아무 일도 없으면은 오히려 시장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안도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빼면은 사실 그런 제대로 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굉장히 좀 단기적인 조정만 나오고 끝났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좀 별일 없이 그렇게 끝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무게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비트도 좀 반등이 잘 나올 수 있겠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좀 더 비트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지점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